문재인 대통령은 6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일을 맞아 우리는 더 많고 크고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 조영래 변호사와 이한열 열사 어머니 등 민주화에 헌신해온 유공자 19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습니다. 평화운동가이자 우리 시대 힐링 멘토인 법륜 스님이 지리산 화엄사 화엄법회 초청법사로 나서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의 인사법인 합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접촉하지 않는 이른바 언택트 시대에 조명을 받고 있는 불교의 인사법 합장에 담긴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국내외 포교 현장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앞장서온 조계종 포교사단이 출범 2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포교와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포교사단은 포교사들의 수행 자세를 가다듬기 위한 8제개 수계 법회를 오는 9월 12일 봉행할 예정입니다. 전통 사찰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천년고찰 불모산 성주사의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는 더 크고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야 한다며 일상의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 조영래 변호사 등 민주유공자 19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과 함께 박종철 열사가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 꽃을 올렸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는 민주화 인권의 현장,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변하는 서울 용산 옛 남영동 대공분실. 고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숨졌던 509호 조사실 창가에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사라진 달과 별을 꽃으로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지선 스님의 묵념사로 시작된 33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식. 우리는 임들의 염원을 받들어 이 비극의 자리에 자유, 민주, 평화의 꽃밭과 사과나무 숲을 조성하고 우리 미래 세대가 그 꽃밭에 앉아 그 사랑의 열매를 따먹게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60 항쟁의 그날 함께 만든 민주주의가 이제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성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주의가 제도를 넘어 일상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12명이 국민 훈장을 받는 등 모두 19명에게 처음으로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수상 대상자에는 독실한 불자이자 대표적 인권 변호사인 고 조영래 변호사와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로 부산 사리암 신도였던 고 박정기 전 민족민주유가족협회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선 스님과 함께 박종철 열사가 숨진 대공분실 509호를 찾아 고인을 기리고 스님이 겪은 당시의 경험을 전해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60 민주항쟁 기념식에는 사상 처음으로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훈포상이 이뤄지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응답한 국가의 노력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60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통해 다시 한번 세간에 각인된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제안에 따라 최초로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은 어제 BBS 불교방송 시사 프로그램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사업회가 올해 최초로 인권 노동열사에게 훈장을 수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군부가 5.18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억압된 공포 정치 아래서 사라져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권 찬탈을 하고 5.18
민주항쟁을 할 때 많이 희생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런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지선 스님은 정권 찬탈을 한 신군부 세력과 관련된 사람들은 훈장 등을 많이 받았다며 앞으로 민주열사와 인권노동열사에 대한 공적 찾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운동가이자 우리 시대 힐링 멘토인 법륜 스님이 지리산 화엄사 화엄법회 초청법사로 나서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몸과 마음이 지친 대중들에게 증문즉서를 통해 행복의 진정한 의미와 마음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천년 고찰 지리산 화엄사의 대중법회 공간인 화엄원. 마스크를 착용한 불자들이 입구에서 체온부터 측정합니다. 1m 이상 거리 두기는 필수. 때이른 무더위에도 증문즉설로 잘 알려진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사부 대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님은 먼저 불교인의 궁극적 목표는 해탈과 열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부처님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은 해탈과 열반을 증득하신 분을 우리가 붙따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 스님은 그러면서 모든 일상을 수행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수행의 과제로 보고, 아이 보고 화내는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고, 직장 가서 일하는 것을 과제로 보면 돼요. 수행의 과제. 이것만 정확하게 잡으면 수단은 어떤 거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진하셔서 법의 가피를 입어야 됩니다. 스님은 올해로 33주년을 맞은 6.1심 민중항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자유가 갈구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제가 뭐냐? 소위 민주가 과제가 됐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먹는 게 빈곤 퇴치가 과제라면 80년대, 90년대는 정신적인 작용인 자유가 과제였다. 법회에 참석한 사부 대중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움에서부터 삶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진지한 표정으로 귀 기울이던 이들은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 진행된 화엄법회, 힐링 멘토 법륜 스님이 전하는 감로법문은 일상에 지친 대중들에게 꿈과 희망, 치유와 힐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웅입니다. 조계종이 전국의 사찰에서 펼치고 있는 무료 급식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창립 25주년을 맞아 사찰 중심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은 이를 위해 전국 2천여 개 사찰에 무료 급식과 후원금, 아동 청소년 불교 수련회, 저소득층 물품 지원, 다문화 이주민 적응 지원, 상장예 지원 등의 활동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배포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연구 분석을 거쳐 10월쯤에 발표되며 복지재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불교 사회복지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서구 사회에선 악수를 대신할 새로운 인사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의 인사법인 합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접촉하지 않는 이른바 언택트 시대, 두 손을 한데 모아 인사하는 불교의 인사법, 합장에 담긴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악수는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간염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악수는
이제 과거의 것이 될 것이라고 수많은 언론을 통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Let's end on a note. I heard you say in an interview, and you've said a couple times that we may never really return to the normal life that we once had before coronavirus. But in particular, you said you're not sure we should be shaking hands anymore at all. And here we are. So that's really what I meant by the world not getting back. Now we know in real time it has happened, and it can happen again. So we really need to be prepared. 미국을 넘어 서구사에서는 악수를 대신할 새로운 인사법 정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악수를 청하는 등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aar weer stoppen vanaf vandaag met handen schudden. Oh, sorry, dat mag niet meer. Sorry. Nee. Over. Ik wil er nog wel. Zo, ja. Erg, zo'n gewoonte. 지난달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을 예방한 윤정원 IBK 기업은행장은 요즘 은행장들의 모임에서도 악수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과 비접촉 시대에 불교의 인사법인 합장의 우수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세계가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고 저희도 은행에 직접 오시는 것들도 대면으로 이제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마 코로나가 옛날에 터졌으면 인사하는 것도 악수가 아니고 이렇게 합장으로 하는 걸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손바닥을 가지런히 심장 높이 가슴 앞에 모으는 합장은 타인을 자신의 생명처럼 존중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합장은 성스러운 손인 오른손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왼손을 합쳐 신과의 합의를 의미하며 불교에서는 불성과의 일치, 성불에 대한 가피 등을 나타냅니다. 그거 같습니다. 합장하는 게 합장하는 게 좋죠. 안 부딪히면 좋죠. 그러니까 불교 문화, 선진 문화라는 게 불교 문화, 우리 문화 다 우리 이래 하는 거나 합장하는 거나 일단 부딪히질 않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서구의 악수가 코로나 이후 사라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비접촉으로 극진한 예를 담은 합장은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사와 봉은사, 진관사, 묘각사 등 39개 사찰이 2019년도 템플스테이 우수 운영 사찰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 137곳의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을 대상으로 실적과 참가자 만족도 등 15개 항목을 종합평가한 결과 최종 39곳을 우수 운영 사찰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곳, 경기 8곳, 경상 8곳, 강원 3곳, 전라 5곳, 충청 7곳, 제주 1곳 등입니다. 템플스테이 우수 운영 사찰 목록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커뮤니티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사찰 음식의 전통을 계승하고 대중화하기 위한 사찰 음식 경연대회 본선 진출팀이 가려졌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제4회 사찰 음식 경연대회 본선에 진출할 일반부 12팀, 학인스님부는 동학사와 복령사 등 모두 5팀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 주제는 학인스님부의 경우 사찰이나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내림 사찰 음식이며 일반부는 콩을 주재료로 한 사찰 음식입니다. 상금은 학인스님부 대상 수상자에게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 2팀에는 교육원장상, 포교원장상과 함께 상금 각 150만 원이 수여되며 우수상 수상자 2팀에게는 문화사업단장상과 상금 각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국내외 일선 포교 현장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앞장서온 조계종 포교사단이 출범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갖고 포교와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포교사단은 최대 행사이자 포교사들의 수행 자세를 가다듬기 위한 8제계 수계 법회를 오는 9월 10일 봉행할 예정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국내외 포교 현장 최일선에서 전하고 있는 포교사들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조계종 포교사단이 기념식을 겸한 제7회 포교사의 날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포교사단 임원진을 비롯한 각 지역 단장과 수상자 등 소규모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국내외 5천여 명의 포교사들을 이끄는 방창덕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어려운 시국일수록 화합하고 단결해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자고 말했습니다. 선배님들의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놓은 포교사단의 전통을 이어받아 신바람나는 포교사 활동을 하는 포교사단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합시다. 포교사단 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시대와 종단이 요구하는 역할에 과감히 수용해 나가며 전법 활동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등 네트워크 세상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 등 각종 전법 활동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교사의 날 시상식에선 충북 지역단의 김향남 포교사와 울산 지역단의 군 포교 문수팀이 각각 총무원장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포교원장상은 서울 지역단의 여원태 포교사 등 개인 12명과 대구 지역단의 동부총괄 교정교화 2팀 등 단체 7곳에 돌아갔습니다.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위해 5,900여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포교사단이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보람되고 또 마음이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포교사들의 계율 실천을 다짐하고 수행 자세를 가다듬기 위한 8제개 수계법회를 오는 9월 12일 봉행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서울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시청 앞 광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교사단이 출범 20주년을 맞아 스님과 신도들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코로나19 극복에도 앞장서는 핵심 재가 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의석입니다. 전통 사찰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의 천년고찰 불모산 성주사가 선보인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은 성주사와 창원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문학 강좌와 체험 등으로 풀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사의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첫 번째 인문학 강좌는 주지 법안 스님이 맡았습니다. 1100년 전 신라 흥덕왕 때 무영국사가 절을 세우고 성인이 상주하는 곳이라 하여 성주사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성주사의 또 다른 이름인 곰절에 얽힌 정기훈 설화들을 들으면 곰절이란 이름이 창원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불모산에 살던 곰이 있는데 배가 고파 내려와서 성주사 스님들이 작은 사배들 수행에 열중하고 있어서 배고픔이 있고 스님들 자세가 지지러지게 딱 가부좌 들고 반가부좌 들고 앉아서 들었다고 했고 다음 정에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 부목을 한 거예요. 성주사 부목. 성주사는 곰절로 유명하고 여기는 성주사보다도 옛날 어른들은 곰절이라고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곰에 대한 이 스토리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날 강좌는 불모산 성주사의 역사란 주제로 가야불교의 장유화상 7불과 얽혀 있는 불모산 이야기를 시작으로 창건설화, 임진왜란뒤 중창의 역사를 시대별로 풀어냈습니다. 또한 대웅전의 목조스가열의 산불자상, 감노왕도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세점과 경남도 유형문화재 등의 조성 배경과 의미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목조죠. 이 1655년에 조성으로 나오거든요. 부처님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65년 됐어요. 딱 계산이 365년. 365년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작품성이 뛰어난 거예요. 뛰어나서 국가문화재 공부를 성주사는 오는 9월까지 매주 첫째 주 일요일 인문학 강좌를 이어갑니다. 7월 5일에는 동국대학교 유근자 초빙 교수가 성주사 목조스가열의 산불자상과 복장 그리고 관찰사 박문수와 성주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연을 펼칩니다. 이 밖에도 인문학 강좌가 열리는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목판 인쇄, 불교용품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열립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조류독감 등으로 살처분된 동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법화종 충주 장왕사는 주지 보천 1심 스님과 김원식 충주시의원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축생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인간들에 위해서 말없이 죽어가요. 가요 생명. 그 생명을 위하여 극락왕생을 빌어주고자 시작한 일이요. 참석자들은 인간을 위해 살아간 가축들의 극락왕생과 생명과 평화가 함께하는 세상을 기원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영국 출신 여성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가 우리나라를 찾아 그린 조선시대 무인 초상화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재미학자 송영달 전 이스트 캐롤라이나 교수가 발굴한 이 그림을 보면 무인의 뒷배경에 나오는 거북선과 판옥선으로 미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사실일 경우 현존하는 이순신 장군 초상화 중 가장 오래된 그림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휴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병원의 미술품 전시를 지원합니다. 미술품을 대여해주거나 전시를 진행할 해당 분야 민간단체는 다음 달 1일까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이 나라도움의 공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선 세종 때 쌓은 충남 당진 면천읍성 일원에서 어린이들이 지역 역사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충남 당진시는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20일에는 면천 30학생 독립 만세운동 등을 주제로 면천읍성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션을 해결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는 꼬마 명탐정 읍성의 보물을 찾아라를 운영합니다. 올해 60항쟁 기념식은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대한 고문이 자행됐던 옛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불교계는 박종철 열사의 49제를 전국 사찰에서 봉행하면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사회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교의 자타부리 정신을 실천했던 대목입니다. 이상으로 6월 1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